네, 뉴스 특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황태수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증언 조작 논란, 이른바 짜맞추기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고영태 씨가 청문회가 앞으로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를 할 거다라는 예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알게 된 건 여당 쪽하고 저를 배신했던 애들 쪽 어떤 커넥션이 닿아서 어떤 스토리를 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고영태 뭐 위증 스토리를 만들겠지. 여당 쪽하고 붙어갖고 어떤 자료를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했을 때 질의응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나와서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겠다. 뭐 이제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을 아느냐 봤느냐 보면 뭐 책상에서 고영태 쪽에 책상에 본 적이 있다. 그렇지 그 책상에 있다 본 적이 있다. 고영태가 잭을 구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간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태블릿 PC 잭을 구해와라 했다. 뭐 그런 걸 얘기할 그건 나올 거고. 네, 지금 고영태 씨가 이 얘기를 한 게 청문회 전인 13일입니다. 15일에 청문회가 있었고요. 네. 13일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PC가 태블릿 PC가 내 거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렇게 몰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저도 짐작했어요. 네. 왜냐하니까 12월 7일 그러니까 네. 12월 7일은 고영태가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나온 날입니다. 네. 그날 이완영 의원하고 서로 주고받는 일문일답을 보면은 실제 이 태블릿 PC가 어떠한 식으로 이 고영태의 것이냐 최순실의 것이냐 또 고영태의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JTBC에 전달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이완영 의원이 12월 7일 얘기입니다. 네. 12월 7일 보면 그 이야기 그 고영태 씨를 갖다 증인 신문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그 보면 충정 얘기가 나와요. 충전기. 충전기 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완영 의원 등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받고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고영태는 일관되게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로부터 6일이 지난 12월 13일 고영태가 월간중앙 기자하고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그 같은 인터뷰하면서 왜 그러니까 12월 15일 날은 누가 나오기로 돼 있었습니까? 이미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박헌영 과장이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미 자기는 12월 7일 1차 신문 당했던 내용인데 네. 그런 거 살 것이다. 근데 그런 앞부분 12월 7일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고영태가 무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신통력이 있나 네.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 나오는데 이미 12월 7일 날 이것이 쟁점이 되었고 쟁점이 된 것을 갖다 13일 날 월간중앙 기자하고 김모 기자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15일 날 그 자리에는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로 박헌영 과장이 그와 같은 답변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네. 지금 12월 4일 날, 네. 12월 4일 날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이 벌써 만났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완영 의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7일 날 고영태가 나와서 저 진술을 해요. 그러면은 고영태 진술을 하기 전에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으로부터 이미 들은 얘기인지 공무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쨍 얘기가 거기서 충정 얘기가 나와요. 12월 7일 날 고영태한테 물었고 고영태는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고영태는 중앙일보하고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누구누구랑 만나는데,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는데, 이런 스토리로 물어보면은, 네. 박헌영이는 이런 스토리로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한 그 스토리 전개가 12월 15일 날 딱 떨어졌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딱 떨어진 이야기,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알려야 되고 증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도 얻어내야 해야 될 곳에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진 증인과 미리 채택을 해서 잘못된 질의응답을 미리 작성하고 오늘 이제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사람 박헌영 하고 정동춘 이사장하고 미리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가자라는 식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고 있었고 나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그게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걸 증인한다는 애들이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참 충격적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게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박헌영 씨와 정동춘 이사장이 미리 질의응답을 할 것이고 할 네. 것을 미리 국회의원과 짜놨고 그것을 본인들이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아까 한교수 평론가께서는 뭐 앞서 그 12월 7일이죠. 7일 날 그때 잭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영태 씨가 충분히 그걸 예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고영태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인데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 PC가 이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씨 것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이 정언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태블릿 PC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아마 안테나를 세워서 동향을 체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블루케이 하면서 이 박헌영 가장이라든지 재단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상당히 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정보 첩보들을 자기 안테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체적인 이 그 12월 13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아마 이러한 이 사항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실제 12월 15일 날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뭐 이만희 의원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뭐 그 위정을 그 상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영태 씨가 이렇게 증언한 부분은 인터뷰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 안테나에 걸렸긴 그 첩보를 근거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자, 생각해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절친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앞서서 말한 대로 예언이면 예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실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언이 맞았느냐, 이걸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본인이 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전기 뭐 이래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자, 이 충전기 얘기가 이제 박헌영 과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또 보도가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희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물어본 얘기를 또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태블릿 PC를 본 적이 있느냐? 박헌영 과장이 이제 얘기를 앞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자, 이 박헌영 과장이 결국은 교사를 받아서 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문제의 이 전체 증언을 하는 사람은 노승일 씨라고 이 박헌영 과장과의 대학 동기입니다. 이 노승일 씨가 누구냐면 최순실 씨와 전화 통화했을 때 지시받았던 것을 박영선 의원께 그 제보했던 사람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청문회 녹취록의 상대방, 네, 들었던 상대방. 사람. 예, 예. 네. 그분이 제보한 사람인데 그 노승일 씨가 어제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노승일 부장의 주장입니다. 이게 확인해야 될 텐데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JTBC가 그것을 절도해 갔다라고 하자고 정동춘 이사장에게 제의를 했고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에게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완영 의원이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을 박헌영 과장이 노승일한테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킨다. 네. 그래서 그 노승일이 그걸 듣고 고영태 지금 현재 노승일 고영태가 한조고 박헌영 정동춘이 한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대방이죠. 그렇죠. 축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영태 즉 탄핵의 그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 측이 노승일 고영태가 한조이기 때문에 노승일은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고영태에게 알려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영태는 그 내용을 1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5일 청문회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노승일의 제보에 의해서 이미 정동춘과 아까 얘기했던 대학 동기라고 하는 그 의원 이완영 의원 그리고 박헌영 과장과 정동춘 이사장 이렇게 이미 사전 모의를 돼가고 있다는 정황을 노승일과 고영태는 사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13일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중앙일보 그 기자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보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넘어갔는데 15일 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16일 날 다시 한번 이것을 보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건 청문회에서도 이런 짜맞추기가 가능하느냐 예. 그런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최순실은 9월 달에 독일로 나가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방탄국회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까지 하게 됐는데 그 청문회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런 그 최순실의 방패막이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 최순실 거라는 거는 검찰 수사로 이미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밝혔잖아요. 예, 이미 최순실이 독일 갔을 때 이 태블릿 PC가 독일에 가 있었고 이런 것들 제주도 근처에서 또 접속한 게 나왔고. 객관적인 증거로 이미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인들을 갖다 놓고 이 태블릿 PC가 마치 고용태 거인 것 마냥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몰아가려고 했느냐. 그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태블릿 PC가 오염된 증거다. 그거는 재판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먹히지 않을 얘기예요. 하지만 청문회에서 저렇게 하면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분들 중에 저게 고영태 거였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찌라시로 도는 얘기가 맞나 보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그 사이에서 갈라놓는다는 거죠. 의견들을.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누리당. 원래는 이완영 의원만 등장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논란이 된 게 또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타겟이 꼽혔던 건 이만희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어제부터 두세 차례 계속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법적인 대응 방식까지 밝혔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사전은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경찰대 나오고 경기경찰청장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22일 날이죠. 5차 청문회 보면 이만희 의원,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 그다음에 고영태 씨를 갖다 3자 대질하기로 했죠. 네. 여기 한 사람 더 들어가야겠네요. 노승일 부장.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목요일 청문회에서. 목요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것은 만약에 현역 국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보면 뭐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보면 사전 제보를 받는 가운데 제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와 저와 같은 제보는 받을 수 있으되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어떤 의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증인을 갖다 회유, 협박 내지는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것은 바로 이건 형사 처벌돼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보면 노승일 부장이라든지 고영태 씨라든지 거짓말한다면 위증으로서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위증죄는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5차 청문회에서 이 사자가 대질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놓고 특별검사 이럴 때 바로 특별검사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자꾸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함으로써 그야말로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두 의원이면 이완영 의원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당장 빠지 떼고 그다음에 바로 형사 처벌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무고했다면 무고 더하기 무고죠 당연히 무고하고 국회에서의 위증은 한 거니까 거짓말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그렇고 아니 엄중히 처벌해. 아니 죽인다는 것이 뭐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거짓말로서 그 혹세무민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뿌리 뽑지 않으면 단호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표현을 갖다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죽여야 됩니다. 아, 네. 예. 그거 좀 과한 표현이었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질문을 한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대 아까 PC가 고영태 거다라고 주장을 한 박헌영 증인과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전에 이 K스포츠 재단의 류모 과장은 만난 걸로 돼 있어요. 이 류모 과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이만희 의원은 뭐 본인이 지금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질문을 했다고 하지만 또 이 지금 K스포츠 재단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위정교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동안 이때까지 보여왔던 새누리당 특히 친박의 행태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제일 처음 보도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9월 21일 한겨레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최순실 씨가 다니는 마사지 센터 그 업소 주인이다. 사장. 네, 사장이다. 그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위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바로 9월 26일부터 국감이 시작인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가 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좀 표결 과정에서의 해임 건의안 표결. 해임 건의안 표결 과정에서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단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만 그 뒤에 이 교문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최순실을 둘러싼 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정인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이 끝끝내 거부를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뒤에 태블릿 PC 놓으면서 모든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면서 사실은 친박이 그 뒤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 상황을 쭉 보면서 사람들 기시감을 느끼는 거죠. 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네. 아, 이것이 또 이번에도 그렇게 작동된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까 우리 한태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네. 이완영 의원과 박헌영 과장이 여러 가지 입증을 통해서 문제의 태블릿 PC가 그 고용태의 것이지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 맞아요, 고용태 거.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2개 있거든요. 이 입증한 태블릿 PC는 애플 태블릿 PC입니다. 그렇죠.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고영태 씨가 사용했던 거고 여기에는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국정농단 자료가 들어있는 그 태블릿 PC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이것은 고영태 씨 책상에 있던 게 맞는 거고요. 실제 지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것으로 확정된 건 삼성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완영 의원과 박헌영 과장이 이 두 다른 태블릿 PC를 가지고 계속 공세를 폈던 것은 결국은 원래 있던 삼성의 태블릿 PC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되어집니다. 네, 이 변호사님. 박헌영 과장이 그 당시 증언을 할 때 TV에 나온 종편에 나온 태블릿 PC라고 특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였고 그거를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헷갈려서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박헌영 과장은. 네. 그리고 그 충전기 얘기는 이미 JTBC에서 이걸 어떻게 그 취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히느라고 기자 입에서 충전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12월 4일 이완영 의원이랑 유정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 만남을 하기 이전이에요. 네. 근데 저도 그 JTBC 기자의 그 충전기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맞네라고 했었거든요. 그 네. 기자 말이. 그러니까 그 충전기 에피소드는 이미 기자 입에서 나온 에피소드인데 제 생각엔 그거를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이 에피소드에 넣은 것이 아닌가 박헌영 과장에게 그런 강한 의심이 들고 저는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나 최순실한테 뭐 그 덕본 게 없다면 굳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라 그러면 윗선에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누구인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알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논란을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대역전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과연 그러면 정동구, 그다음에 뭐 김필승의 검찰 수사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내에서 안종범 수석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병우 수석이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당연히 22일에 나와야 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특검은 반드시 이른바 수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구속 수사도 불가피하다 봐야 될 겁니다. 네. 사실 뭡니까 10월 29일 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쵸. 집에서. 거기서 또 그 문건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서실태 검토 의견이라고 해서 청와대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가 그 문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이 그 검찰의 수사에 하면 아마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 사이에 작성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론 태블릿 PC가 나온 건 10월 24일 저녁이지만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는 태블릿 PC가 안 나오다가도 그 앞서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또 대수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적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 논리, 방어 논리를 열심히 세워나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집에서 발견된 걸 보면 오늘 보도된 이 김필성 그 이사에게 지금 문건 안종범 전 수석이 줬다는 것도 다 그 일환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하고 위정을 교사한 그런 혐의가 짙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당시 형사 8부가 검찰 호부 5명 데리고 그 당시 수사할 때입니다. 네. 형사 8부가. 그래서 이 JTBC에서 태블릿 PC가 터지고 난 다음에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나중에 44명까지 검찰이 증원되었지 당초는 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형사 8부에서 2명으로 시작하다가 한 21경이면 검사 한 서너, 4-5명 그 안쪽으로 갔다 그냥 대충 마무리하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네. 당시 안종범 수석도 보면은 김필승 이사에게 자 끝났다 이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틀을 짰던 것이 아닌가. 네. 소장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이것을 지원했는가 이런 개괄적인 청와대 입장들이 설명되었더라면 납득이 가는데 그 11개의 쪽지게 같은 족보에는 실제 김 이사 본인이 이 재단에 왜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라고 모범이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족보 같아요. 본인이 진술할 내용을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 전해준 문건에 보면 재단에 참여된 계기에 대해 검사가 물으면 전경련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으로 답변을 하라. 라고 이렇게 내 답변을 청와대가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문건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이 이사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이 작성했다라기보다는 청와대 전체 차원에서 특히 민정수석이 주도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서 답변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그 핵심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뜨겁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최순실 게이트, 슈퍼게이트의 의혹을 밝혀야 될 국회 청문회가 이런 무슨 위증이니 교사니 하는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거기에 여당 의원 2명이 연루됐다. 이런 부분이고 또 민정수석실 얘기가 나온다. 어쨌든 빨리 규명을 해서 이 발본색원을 한 뒤에 청문회를 해도 해야 된다 생각이고요. 특검도 이 부분에 눈을 똑바로 떠야 되겠습니다.